오늘은 서울에 사는 71세 정수연 씨의 사연입니다. 정수연 씨는 63세부터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건강관리, 집 정리, 법적 서류, 재정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71세가 되어 보니 그때 준비한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준비 안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1세 정수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63세 때 미리 준비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고, 그때 준비 안 했으면 지금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63세부터 건강관리 시작하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준비하고, 재정 계획 세우고, 관계 정리하면서 8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71세가 되니까 그때 준비한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며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63세 때 준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70세 넘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 63세가 정말 중요한 시기였고 이때부터 준비하면 70대, 80대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63세 이후 미리 준비하면 정말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3세 이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70대, 80대를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미리 준비해서 편하게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았고 회사 다니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으며 아내와 자식 둘 키우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60세부터 63세까지 3년 동안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63세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나는 75세인데 지금 정말 후회돼. 젊을 때 미리 준비할 걸 집도 정리 안 하고 서류도 준비 안 했더니 지금 너무 힘들어. 저는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고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준비하고 재정 계획 세우고 관계 정리하고 이런 거 미리 해야 해. 나는 안 해서 지금 후회해.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아내 박미경과 상의했고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결심했으며 63세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고 같이 준비하면서 8년을 보냈는데 지금 71세가 되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준비 안 한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데 박철수 할아버지는 70세에 갑자기 건강 나빠져서 준비 안 돼 있어서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집이 너무 어지럽고 물건이 많아서 혼자 살기 힘든데 정리할 힘이 없어서 그냥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명희 할머니는 법적 서류 준비 안 해서 치매 촉이 왔는데 지금 와서 준비하려니까 어렵고 자식들이 법적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 보면서 63세 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63세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데 바로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70대, 80대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63세부터 주치의를 정했는데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상담받고 건강검진 결과 상의하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좋은 게 건강 상태를 계속 추적해주고 작은 변화도 빨리 발견하고 약 관리도 도와주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6개월마다 주치의 선생님 만나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필요한 검사 받고 상담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63세부터 운동 루틴을 만들었는데 매일 아침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스트레칭, 이렇게 정해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이상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매일 운동하고 있으며 덕분에 71세인데도 건강합니다. 약 관리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혈압약, 당뇨약 등 먹는 약을 정리하고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고 알람 맞춰서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내 미경이도 같이 약 관리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시스템화하니까 약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63세부터 시작했는데 싱겁게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단백질 챙기고 가공식품 줄이면서 8년째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 소금 적게 넣고 신선한 재료 쓰고 균형 잡힌 식사 준비하면서 우리 둘 다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스케줄도 만들었는데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6개월에 한 번 주치의 상담 필요한 검사는 바로바로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파일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변화 추이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 조치하면서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철수 할아버지는 건강관리 시스템 없이 살다가 70세에 갑자기 건강 나빠졌는데 주치의도 없고 약 관리도 안 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플 때만 병원 가고 평소에 관리 안 했더니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지금 정말 힘들어. 미리 준비할 걸. 저는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꾸준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주거 환경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63세는 아직 체력이 있고 판단력도 좋은데 이때 집을 정리하고 노년에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70대, 80대가 편합니다. 저는 63세부터 집 정리를 시작했는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고 정리하고 간소화하면서 3년에 걸쳐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옷장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주방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면서 30년 동안 모은 물건 중 절반 이상 버렸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웠지만 쓰지 않는 물건 갖고 있어도 의미 없고 오히려 집만 어지럽히니까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정리하면서 추억의 물건은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실물은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정말 깔끔하고 필요한 물건만 있어서 찾기도 쉽고 청소하기도 편하며 살기 정말 편합니다. 또 집 구조도 개선했는데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 문턱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조명 밝게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도 침대 높이 낮추고 협탁에 손전등 놓고 비상벨 설치하면서 밤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주방도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놓고 무거운 물건은 아래에 놓고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하면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계단 있는 집이었는데 65세 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1층에 가까운 층으로 옮기면서 노년에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70대, 80대 되면 계단 오르기 힘들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자고 결심했고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다니고 1층 가까워서 나가기도 쉽고 응급 상황에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안심됩니다. 경로당 친구 이순자 할머니는 집 정리를 안 해서 지금 정말 힘들어 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정리할 힘도 없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60대 때 정리 안 하고 미뤘는데 지금 70대 되니까 체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서 정리 못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데 불편해. 또 이순자 할머니는 3층 빌라에 사는데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외출을 잘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되며 고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63세 때 집 정리하고 이사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준비한 덕분입니다. 집 정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63세부터 시작하면 천천히 할 수 있고 체력도 있어서 가능하지만 70대 되면 정말 힘듭니다. 주거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장치 설치하고 구조 바꾸고 이사하고 이런 일들은 체력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3년에 걸쳐 천천히 준비했는데 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부담 없이 완성했습니다. 지금 집이 정말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자식들도 우리 집 보고 정말 잘 정리했다고 칭찬합니다. 아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집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제 집도 이렇게 준비해야겠어요. 집 정리하고 환경 개선하는 게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63세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법적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법적 서류는 정신이 맑고 판단력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하는데 63세는 아직 건강하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서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64세 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재산 분배 방법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유언장 쓰는 게 처음에는 꺼려졌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우울했지만 오히려 준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고 재산 목록 정리하고 분배 방식 정하고 공증받으면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고 특별히 남기고 싶은 물건이나 돈도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은 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식들한테도 유언장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내용은 나중에 보라고 했습니다. 또 사전 의료양서도 작성했는데 연명 치료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하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법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 없이 연명 치료 받으면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겼으며 정말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가까운 보건소 가서 상담받고 작성하면서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작성했고 우리 둘 다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했으며 자식들한테도 우리 뜻을 알려줬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도 알아봤는데 나중에 치매 오거나 판단력 없어지면 누가 재산 관리하고 법적 결정할지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아내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내가 안 되면 아들 정민호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신청하고 법원에 등록하면서 공식적으로 후견인 지정했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혼란 없이 처리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례 희망사항도 문서로 작성했는데 화장 원하고 납골당 원하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자식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장례보험 가입하고 장례 비용 따로 저축해 놓으면서 자식들한테 경제적 부담 주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경로당 친구 최명희 할머니는 법적 서류 준비 안 하다가 치매 초기 왔는데 지금 와서 준비하려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인정 안 됩니다. 최명희 할머니 딸 최유진 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 아저씨, 우리 엄마가 건강할 때 유언장이나 후견인 지정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치매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래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64세 때 법적 서류 준비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안심하고 있으며 나중에 문제 없이 처리될 겁니다. 법적 서류는 건강하고 판단력 있을 때 해야 하는데 70대 넘어가면 치매나 건강 문제로 법적 효력 인정 안 될 수 있어서 63세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재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63세는 퇴직하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앞으로 20년, 30년 쓸 돈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63세 때 자산 목록을 만들었는데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주식, 연금 등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정리하고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자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나중에 자식들도 찾기 어려운데 목록 만들어 놓으니까 한눈에 보이고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했는데 10개 넘게 있던 통장을 3개로 줄이고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 모아서 통합하고 관리 안 되는 계좌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 정말 편해졌습니다. 자동이체도 정리했는데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고 중복된 건 통합하면서 불필요한 지출 줄였습니다. 보험료, 멤버십, 구독료 등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정리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절약됐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월 지출 계획도 세웠는데 연금 수입이 200만 원이고 생활비 150만 원 쓰고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저축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 지출 기록하고 한 달 결산하고 불필요한 지출 확인하면서 돈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65세 때는 재정계획서를 만들었는데 85세까지 20년 동안 필요한 돈 계산하고 저축한 돈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계획 세웠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요양원 비용, 장례 비용 등 예상되는 지출 계산하고 현재 자산으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 같으면 지출 더 줄이거나
자산 운용 방법 바꾸면서 조정하고 여유 있으면 자식들 도와줄 수 있는지 계획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재정 상황 대략 알려줬는데 구체적 금액은 말 안 했지만 우리가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부담 주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정민호한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 엄마는 재정 계획 다 세워놨어. 너한테 부담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든든해요. 주변 친구들 보면 부모님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느라 힘든 친구들 많은데 저는 걱정 안 해도 돼서 감사해요. 세금 문제도 정리했는데 종합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내야 할 세금 확인하고 자동이체 설정하면서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정리했는데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카카오톡 계정, 이메일 등 정보를 정리해서 아내와 공유하고 문제 생겨도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철수 할아버지는 재정 정리 안 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통장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돈 관리를 안 해서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어. 통장도 10개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찾기도 힘들고 정리가 안 돼. 또 강영숙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재정 정보를 몰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이 어떤 계좌 갖고 있었는지 보험은 뭐가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강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정 정보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 저는 아내와 재정 정보 다 공유하고 있고 목록 만들어서 함께 관리하면서 한 사람에게 문제 생겨도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재정 정리는 복잡하고 귀찮지만 63세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 편하고 안심됩니다. 저는 재정 계획 세우고 관리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지금도 6개월마다 재정 상황 점검하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재정 상황 다 알고 있고 함께 관리하면서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문제 생겨도 다른 사람이 이어서 관리할 수 있게 준비돼 있습니다. 재정 정리하고 계획 세우는 게 번거롭지만 63세부터 시작하면 시간 있고 판단력도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5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63세는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기 좋은 시기인데 직장 관계는 끝나고 새로운 노년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저는 63세 때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준히 나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지금은 10명 정도 가까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식사하고 수다 떨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외롭지 않습니다. 이창수 할아버지, 김순애 할머니, 윤미자 할머니 등 친구들과 8년째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정말 소중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재설정했는데 63세 때 아들 정민호와 딸 정은이를 따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은희야, 아빠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할 거야.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부담 갖지 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어려울 때만 부탁할게. 평소에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너희는 자주 연락 안 해도 돼. 바쁘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 이렇게 관계 설정하니까 자식들도 부담 덜고 저희도 편해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끔 만날 때 정말 즐겁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등록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 확장했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는데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 돕고 보람도 느끼며 의미 있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확장하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외롭지 않고 매일 할 일이 있어서 바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6번째로 63세부터 준비하면 좋은 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63세는 아직 새로운 것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 배우면 70대, 80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64세 때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신청했는데 6개월 과정 들으면서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유튜브, 지도 앱 등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연습하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지금은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인터넷 뱅킹도 배웠는데 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계좌 조회하고 공과금 납부하면서 은행 안 가도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병원 예약 앱도 배웠는데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하고 진료, 기록 확인하고 처방전 받으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앱도 쓸 수 있게 됐는데 카카오 택시로 택시 부르고 목적지 입력하고 결제하면서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어서 독립적입니다. 온라인 쇼핑도 배웠는데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장 보고 집까지 배달받으면서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유튜브로 운동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요리 영상 보고 새로운 요리 배우고 건강 정보 얻으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사진 주고받고 영상 통화하면서 자주 연락하고 손주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내도 같이 배웠는데 우리 둘 다 스마트폰 능숙하게 쓰면서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다 해결하고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 중에는 스마트폰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불편하게 사시고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의존하게 됩니다. 조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못 써서 은행 갈 때마다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병원 예약도 전화로 해야 하는데 항상 통화 중이라 정말 불편해. 저는 디지털 역량 키워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70대인데도 최신 기술 활용하면서 젊은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71세이고 63세부터 8년 동안 준비한 덕분에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어서 주치의 정기 상담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약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 정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해서 살기 편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살면서 이동도 편하고 응급 상황 대비도 돼 있습니다. 법적 서류 다 준비해서 유언장, 사전 의료의향서, 후견인, 지정 장례 계획 다 돼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줄 겁니다. 재정 정리하고 계획 세워서 85세까지 자립적으로 살 수 있고 자식들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어서 마음 편합니다. 경로당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외롭지 않고 매일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자식들과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잘 써서 독립적으로 살고 자식들 귀찮게 안 하고 혼자서 다 해결하면서 자존심 지키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준비 안 한 분들 보면 정말 힘들어 하는데 63세 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경로당 친구 김영호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연 형님 정말 대단해요. 미리 준비해서 지금 편하게 사시는 거 보면 부러워요. 나도 형님처럼 준비할 걸 후회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씩 시작하면 돼. 나도 8년 걸려서 천천히 했어. 이제 63세 이후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기 주치의 정하고 운동 루틴 만들고 약 관리하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두 번째 주거 환경 정리하고 개선하기, 집 정리하고 안전장치 설치하고 필요하면 이사하세요. 세 번째 법적 서류 준비하기 유언장 사전 일요의향서, 후견인, 지정 장례, 계획 미리 하세요. 네 번째 재정 정리하고 계획 세우기, 자산 목록 만들고 계좌 정리하고 지출 계획 세우세요. 다섯 번째 인간관계 정리하고 확장하기, 경로당 나가고 친구 사귀고 자식과 관계 재설정하세요. 여섯 번째 디지털 역량 키우기,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앱 사용법 배우고 독립적으로 사세요. 이 6가지를 63세부터 시작하면 70대, 80대를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8년 걸려서 천천히 준비했는데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부담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자식들도 제가 미리 준비한 걸 보고 안심하고 오히려 본받겠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딸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부모님처럼 미리 준비해야겠어요. 정말 모범이 돼요. 저는 지금 71세이고 앞으로 15년 정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85세까지 자립적으로 살고 싶고 자신 있습니다. 준비한 덕분에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하고 매일 즐겁게 지내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63세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관리부터 시작하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알아보고 재정 점검하고 경로당 나가고 스마트폰 배우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되고 몇 년 걸려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세요. 63세는 아직 늦지 않았고 체력도 있고 판단력도 좋아서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 되면 체력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서 준비하기 힘든데 63세부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준비하면 노년이 편하고 행복해지는데 준비 안 하면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미래를 위해 지금 투자하세요. 저는 71세 정수연이고 63세부터 준비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계획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63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미리 준비해서 행복한 노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강관리 시스템 만들고 집 정리하고 법적 서류 준비하고 재정 계획 세우고 인간관계 확장하고 디지털 배우세요. 여러분의 편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